제5장 지도. 새 아이는 유령을 찾아 2층부터 탐사를 시작했고 1층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집에서 가장 오래된 방인 돌로 만든 방을 본부로 삼았다. 거기에서 빌라 아르고의 첫 지도를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벽난로 3개가 있어. 하나는 부엌에, 하나는 여기에. 그리고 밖에 하나가 있지. 목욕탕은 3개, 부엌 2개, 응접실이 4개야. 침실은 5개고 도서실이 있는데 반은 도서실이고 반은 또 여기에 뭐라고 쓴 거지, 줄리아? 개인 서재. 도서실 옆에 나무 책상이 있는 그 방.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던 그 방 말이야. 줄리아가 말한 대로 개인 서재야. 제이슨이 결론 내렸다. 이 계단은 추상화가 쭉 걸려있는 그 계단이니? 릭이 지도 위에 한 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그건 지하실로 이어지는 거야. 릭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지하실은 먼지로 뒤덮인 어마어마하게 넓은 방으로 못 쓰는 가구와 물건이 가득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길만 나 있었다. 지하실은 세 아이 모두에게 너무 음침한 장소였기 때문에 제대로 탐사하지 않았다. 줄리아는 만일 진짜로 이 집에 옛 주인의 유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지하실에 숨어 있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언했다. 그 말에 제이슨과 릭도 동의를 해서 지하실은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제이슨은 자기 앞에 지도를 잘 펴놓고 펜을 입에 물었다. 계단 끝에 있는 작은 탑에 방만 빠졌어. 그것만 가보면 끝이야. 아, 등대의 방? 릭이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 부르지? 밤이면 율리시스 무어 노인이 항상 거기 있었기 때문이야. 그 방의 불은 깊은 밤까지 켜져 있었어. 마치 만의 다른 쪽에 있는 등대와 겨루고 싶기라도 한단 말이야. 세 아이 모두 깜깜한 한밤중 절벽 위에 작은 탑에서 빛났을 불빛을 생각하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옛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어, 릭? 줄리아가 물었다. 릭이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몰라. 킬모어 코브에서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쌍둥이는 너무 놀라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정말 너무나 독특했어. 알겠니? 릭이 계속 말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았지. 마을에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으니 말 다 했지 뭐. 40년 동안 말이야? 40년 동안.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율리시스 무어 노인은 결혼을 해서 부인이 있었어. 우리 엄마가 그 부인을 잘 아셨지. 물건을 사거나 생선을 사고 우편물을 찾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을 하러 마을로 내려왔대. 하지만 무엇이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대. 그리고 부인이 죽은 뒤에는 부인은 어떻게 죽었는데? 릭이 고개를 저었다. 몰라. 어쨌든 부인이 죽은 뒤로는 정원사를 마을로 보냈어. 네스터 씨! 맞아. 내가 알기로는 부인이 살아있었을 때에도 네스터 씨가 빌라 아르고의 정원사로 일했어. 하지만 부인이 죽고 난 뒤에는 부인이 하던 일을 대신하기 시작한 거지. 네스터 씨는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로 내려왔어.
한 발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었던 거야. 네스터 씨는 무어 씨를 위해 모든 심부름을 다 했어. 그러니까 율리시스 무어 씨는 그 사람은 여기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거야? 줄리아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다. 음, 율리시스 무어 씨에게 배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 아주 커다란 배인데 바로 절벽 밑에 작은 동굴에 정박시켜 놓았다는 거야. 맞아. 그쪽으로 이어지는 작은 나무 계단을 봤어. 배가 아직 거기 있는지도 몰라. 릭은 고개를 저었다. 만일 배가 아직 거기 있다면 자기가 못 봤을 리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을에 결코 내려가지 않는 건 무슨 이유에서였지? 왜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한 거야? 줄리아가 다시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하며 물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율리시스 무어 씨의 얼굴이 심한 흉터 때문에 몹시 끔찍했대. 흉터는 얼굴을 완전히 관통했는데 무어 씨는 그걸 부끄러워했다는 거지. 이게 내가 아는 전부야. 줄리아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다. 계단에 초상화들이 있잖아. 줄리아가 제이슨의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그 바람에 제이슨이 물고 있던 펜이 거의 목으로 넘어갈 뻔했다. 그는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펜은 커다란 옷장 밑까지 굴러갔다. 누나, 진정해! 제이슨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줄리아는 어떤 직감 같은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이 집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초상화가 계단을 따라 걸려 있잖아. 율리시스 무어 노인의 그 흉측한 얼굴을 보러 가자. 오싹할 정도의 초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호기심 때문에 릭과 줄리아는 방에서 재빨리 달려나갔다. 하지만 제이슨은 펜을 찾으려고 장롱 아래쪽에 몸을 숙였다. 잠시 후 줄리아와 릭의 소리가 들렸다. 젠장, 제이슨! 빨리 와! 제이슨은 장롱 밑으로 들어간 펜은 금방 잊어버리고 계단에 있는 두 사람에게로 갔다. 젠장! 제이슨도 말했다. 초상화들이 걸린 계단 끝에 액자가 하나 없었던 것이다. 벽에 난 선명한 액자 자국만 보였다. 율리시스 무어 씨의 초상화가 없어. 누가 훔쳐간 거야? 떼어낸 거야. 왜? 누가 그랬을까? 너희도 들었지? 아니, 뭘? 난 들었어. 그런데 넌 뭘 들었느니? 몰라. 내 생각에는 어디서 들렸어? 얘들아,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줄리아가 소리쳤다. 잠시 후 줄리아의 귀에도 들려왔다. 발걸음 소리처럼 둔탁하고 약한 소리였다. 세 아이는 모두 천천히 계단 위 거울 문 쪽으로 돌아섰다. 탑에 있는 방, 등대의 방으로 이어지는 문이었다. 소리는 바로 거기에서 들려왔다. 새 아이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영혼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다시 들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문에 다가갔다. 문의 거울에 그들의 모습이 비쳤다. 머뭇머뭇 마지막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새 아이의 모습이. 제이슨이 한 손을 뻗어 손잡이에 살짝 손을 대고 돌려보았다. 거울 문은 안을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반쯤 열렸다. 어때? 뭐가 보여? 제이슨의 뒤에 있던 두 아이가 조그맣게 물었다. 제이슨 앞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된 방이 나타났다. 바다 쪽으로 난 두 개의 창문 사이 모퉁이에 큰 탁자가 놓여 있었고 수집해 놓은 선박 모형들과 바닥에 쌓인 몇 권의 잡지가 보였다. 그 위에 또 다른 유리창들을 통해 절벽, 킬모어 코브와 정원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보였다. 아무것도
제이슨이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른 아이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방문을 열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줄리아가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다시 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뚜벅. 하지만 그것은 발걸음 소리가 아니었다.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창문이 문설주에 부딪히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제이슨이, 그리고 잠시 후에는 다른 아이가 그 소리를 발걸음 소리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로써 유령의 정체가 드러났군. 제이슨은 약간 실망하면서 인정했다. 열린 창문 유령이라. 줄리아가 탑 위에서 볼 수 있는 부분적이지만 아름다운 풍경의 마음을 빼앗겨 미소 지었다. 제이슨은 빌라 아르고의 정원을 눈으로 샅샅이 살폈다. 철책 대문이 보였고 자갈이 덮인 길과 네스터가 사는 나무로 지은 조그만 집이 보였다. 릭은 탁자에 앉아 잠시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맛보았다. 그의 밑으로 하얀 절벽이 깎아지른 듯 서 있었다. 파도가 밀려와 절벽에 부딪혀 부서졌다. 위쪽 하늘에서는 구름들이 점점 더 큰 뭉치로 모여갔다. 릭은 손가락으로 수많은 범선 모형 중 하나를 쓰다듬었다. 장식장 위는 손으로 끈기 있게 제작한 배들이 모여 작은 선단을 이루고 있었다. 율리시스 무어 노인을 이해할 것 같아. 풀과 나무와 끈을 조금 가지고 이 탁자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모형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야. 릭이 말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며 하얀 물보라를 일으켰다. 바다에 다이빙하러 가자! 줄리아가 외쳤다. 그러더니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수영복을 찾으러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